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 비혼을 꼽아주셨네요. 네, 최근에 비혼이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기존에는 결혼이라는 게 너무 당연시 여겨졌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런 현상, 비혼이라는 현상이 네.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비혼주의임을 좀 밝히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이 결혼관과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 네.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만 13세 이상 38,000명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고요. 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전체 51.2%. 절반이네요. 네, 절반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미혼 남녀는 더 그 비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겠네. 네, 미혼 남녀 중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요. 남자는 40.8%, 반도 안 되고요. 여자는 22.4%. 네, 거의 20%만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10명에서 3명꼴로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와. 이걸 봐서도 기존 결혼관과는 다른 이런 심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 뭐 이제 비혼을 그저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하나의 형태, 하나의 그 삶의 방식 네. 이렇게 지금 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 비혼 인구가 증가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뭐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 뭐 통계청에서 조사했던 이제 비혼의 가장 큰 이유로요. 예. 여성이 대답한 거와 남성이 대답한 게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 때문에 비혼을 선택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집, 재정 등 현실적인 결혼 조건인 경제 능력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 이 대답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사실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좀 받거든요. 어떤 지점이냐면 네.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대답의 내용을 보면 옛날 사람이 대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양성 불평등.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해야 되고 부담감, 경제적인 능력의 어려움. 사회는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와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비혼의 심리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전 접근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한국 사회 그리고 남녀의 역할 이 부분에 불만을 갖고 비혼주의를 갖게 된 분들이 적지 않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윗세대들은 일단 남녀 역할이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네. 남성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은 이제 집에서 양육과 집안일을 담당을 하고 이게 명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유인 요소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했었고요. 네.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이나 뭐 이런 집안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게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꼭 해야만 했었던 유인 요소가 강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를 보면 이런 남녀 역할이 되게 희석화되고 있거든요. 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남성도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남녀 역할이 조금 희석화되면서 결혼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도 뭐 남자와 여자 각각 입장 차이가 있고, 네. 그 얘기하는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성의 경우에 어쨌든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고 사회적 지위도 갖게 됐고 그런 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비혼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네, 그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 저희 윗세대 여성분들은 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이 됐었었는데 지금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네, 사회생활 충분히 하고 있고 맞아요. 네,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그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분들에게 생겨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라는 부담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많이 짊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여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회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기존의 출산과 육아라는 부담도 왜 내가 다 짊어져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출산과 그 양육 때문에 네. 그 사회 경력 단절이라는 부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들 입장에선 그러면은 내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출산과 육아가 중요하냐라는 어떤 그 밸런싱에 있어서 만약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뭐 남자분들도 네. 뭐 저 같아도 좀 그 육아휴직도 했었고 아, 네. 그리고 가사 분담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전에 비하면은 남성들이 집안 일에 네. 같이 동참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커지고는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조사된 결과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분석도 있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출산이야 그렇다 치고 네. 이 육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도 네. 여성이 담당하는 부분이 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요거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요, 잘 제대로? 네.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혼율도 높고 해서 편부모 가정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편부모 가정을 조사를 해봤을 때 거의 한 80%는 엄마 쪽으로 편부모 가정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또 우리의 그 진화 심리학. 그러니까 네. 국가 간 분위기는 분명 다른데 네. 그런 편중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또 진화 심리학으로 또 귀결을 시키는 네. 선생님 네. 말씀 이어가보죠. 네, 저는 진화 심리학이 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도 많이 느끼고 네네. 있죠. 진화론에서 보는 건 하나입니다. 임신의 유무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네. 남성과 여성에서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임신 여부고요. 자, 임신을 하는 암컷 입장에서는요, 자손의 생산수가 한계가 있죠. 네. 수컷의 입장에서는 임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손의 수에 있어서 산술적으로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암컷에게 그 자식 한 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을까, 수컷에게 자식 한 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을까 했을 때 더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암컷에게는 그 자식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부여를 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래서 거고요. 더 크다. 네. 또 하나는요, 부성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네. 내 자식은 100% 내 자식이에요. 근데 수컷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아닐 확률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속담 중에 mother's baby, father's maybe라는 속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비. 뭐 당연하죠.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진화 심리학은 몇십만 년 그 우리 진화 역사를 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암컷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100% 내 자식이고 수컷 입장에서는 내 자식일지 아닐지도 몰라 라는 심리가 있을 때 이 측면에서 봐서도 모성애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암컷은 임신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10개월이라는 되게 오랜 기간의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결국은 내가 많은 투자를 한 대상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투여를 하는 게 당연한 심리거든요. 수컷은 뭐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10분만 투자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아니 뭐 그냥 그 객관적인 네. 얘기로만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암컷의 심리와 수컷의 심리에서 다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성애가 더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이 암컷에게 더 쏠리는 부분이 본성에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성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경제적인 부담이 네, 크다.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 봐요. 그 짊어짐에 대한. 네. 사실 현재 히어앤나우에서만 보면 네.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음, 왜냐하면 여성도 이제 사회 진출이 많이 늘었고, 네. 네, 뭐 아직은 좀 차이가 있다곤 하지만 음. 그래도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고요. 꼭 남성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남성의 심리도 그렇고 여성의 심리도 그렇고 아직 과거에 머물러 맞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야 되는데 심리와 제도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렇구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아, 여성들에게 그 남성을 볼 때, 이성을 볼 때 뭘 가장 매력적으로 보냐 할 때 항상 1순위로 뽑히는 게 예. 사회적 지위를 맞아. 봅니다. 예.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외모 이렇게 보는 게 보통 1순위로 나오는 거죠. 그 과거의 심리가 사회적인 편견이 되고 또 잣대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벗어나기가 부담되는 거죠. 네, 벗어나기도 네. 부담되고 또 더 중요한 거 내가 벗어나기가 부담된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라는 거 내가 그 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대부분 그것도 또 인지하지 못해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끌리는 거지. 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 나는 진화 역사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남자를 만나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예. 된다라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제가 아마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건 네.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알아야 된다. 네, 알아야 됩니다. 예, 인식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탕이란 거죠, 그게. 네, 그게 출발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변화를 바란다라는 건 네. 허공에다 헛설질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네, 이런 좀 불확실한 미래도 역시나 이제 비혼주의를 늘게 만드는 네, 그런 배경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이뤄서 내가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윗세대들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면 예. 지금은 사실 이제 노력으로서는 조금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주거 문제도요. 사실 뭐 저희가 의식주잖아요. 네. 의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윗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주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 우리 세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고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예. 사실 정치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요. 영화요? 네,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미래 시대를 그린 건데 뭐 지구가 황폐화됐어요. 네, 네. 그래서 투명한 돔으로 이루어진 일부 요 지역만 부자인 사람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고 네. 나머지는 황폐화된 나머지 지불을 한 거군요. 그 돔 안에 네, 그렇죠? 그렇죠. 일부 되는 사람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영화였는데요. 네. 부모의 재산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런 들어가지. 네, 투명한 돔이 네. 이미 저는 강남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비혼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네, 네.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좀 너무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네, 선생님 나.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만족하시고. 네, 저는 행복합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들 가치관도 좀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입조를 한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분명히 뭐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요즘 세대들은 되게 자유롭게 컸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또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윗세대들한테 결혼 왜 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네. 그냥
해야 되니까 했지. 한 거. 네. 이렇게 윗세대들은 그냥 당연한 뭐 맞아요. 어떤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네. 그냥 주어진 부분인데 네. 지금 세대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선택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 그걸 보는데 네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간접적인 경험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윗세대들이 보여준 어떤 결혼 생활이 우리 세대들에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않은 지점도 분명히 맞아요.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저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은 어떤 건가요? 저는 네. 이렇게 보통 결혼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혼이라는 게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결혼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네. 네, 이게 만약에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예. 법에서 강제할 이유가 없다. 전혀 없죠.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강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느 나라 법에서 식사를 꼭 해야 됩니다. 잠을 꼭 자야 됩니다. 이런 조항을 넣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너무 해야 하는 일이지만 네.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해야 하지만 해야 하고 당연하다면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해야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결혼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에 대한 가장 명백한 이유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비혼족이 늘고 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현상이라든가 문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요즘 싱글 웨딩이라는 싱글 웨딩? 키워드가 있다고 처음 들어봤네.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안 할 거고 난 비혼족인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는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네. 혼자 턱시도를 입고 결혼 사진 찍듯이 찍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무서운데요? 찍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직접 연출을 해보고 싶고. 네, 연출은 해보고 싶고 하지만 결혼은 하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걸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싱글 웨딩이라는 키워드로만 해도 해시태그가 무려 15,000건 와, 그렇구나. 정도 내가 검색된다고. 뒤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되는구나. 네,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조카바보, 조카 바보. 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조카바보 그러십니다. 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게 아까 기자님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희생해야 될 부분이 많고 네네.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가 많은 거죠. 음. 근데 또 자녀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혼족 같은 경우에는 조카를 통해서 그걸 대신 느끼는 거죠. 네, 대신 그 양육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내고요. 네네. 제 여동생이 저번에 이제 제가 집에 갔는데 네. 제 조카가 이제 저한테 외삼촌 놀아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오빠 무섭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무서워? 네. 난 좋은데? 어. 이러니까 여동생이 한 말 있어요. 그치 오빠는 어쩌다 한 번씩 놀아주니까. 전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엄마 같은 경우에 맨날 놀아줘야 되니까 맞아요. 막 놀자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촌, 이모는 그 부담이 좀 적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카바보라는 말이 좀 유행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능을 보면 1인 가구 촬영이 많고 또 실제로 인기도 많고요. 네. 시청률도 많고 유튜브에도 이제 비혼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네. 이런 뭐 프로그램 또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자유로운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대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러한 컨텐츠들이 내가 비혼으로 살게 되면 내 미래의 인생이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좀 거죠. 그려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왜 방송인 사유리 씨 네. 비혼 출산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비혼모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선도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혼 독신이나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대에서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비혼 동거는 40% 넘게 동의를 했고요. 네. 비혼 출산에는 23%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혼이나 비혼 동거 차별 폐지 의견도 35%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네. 분명 과거와는 달리 그렇죠.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비율이네요. 네. 어쨌든 전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좀 사회적 편견이 지배적인 거는 맞아요. 네. 비혼주의라고 하면 아직 주변에서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네. 네. 결국은 꼰대 심리이지 않을까. 꼰대 심리로 네.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살아왔던 게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와 맞지 않는 건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이게 어떻게 하거든요. 보면 내 자신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길로 아이를 떠밀기가 용기도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거든요. 비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비혼 중에 하나는 그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안 할 수도 있다인데 저는 이건 건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같은 A를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A를 하시는 게 건강한 거지 A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A를 하는 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상담을 할 때 그 제 내담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막 아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댈 수가 있죠. 네네네. 네, 뭐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다른 어떤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겹쳐서 이게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아, 땡땡땡 씨,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 아끼는 거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땡땡땡 씨가 쓸 수 있을 때는 쓸 수도 있고 그러고 아낀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땡땡땡 씨는 아낄 수밖에 없어서 아끼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A, 뭐 같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더라도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결혼을 하는 거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이 문제는 전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 분위기는 점점 그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 중에 하나로 존재를 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다양한 삶의 형태가 생겨나는 건 앞으로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마인드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